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게 내 자식 키우는 거, 내 자식 교육시키는 거인 것 같더라고요. 애 키울래? 반멜래? 하면 10명에 9명의 엄마들은 다 반매로 간다 합니다. 그만큼 아이를 교육시키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육아를 한다는 건 정신적인 노동과 육체적인 노동이 최대치로 필요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이를 키우는 거, 육아를 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보내지 않고 제가 다 전임을 했거든요. 국어도 제가, 영어도, 수학도, 과학도, 사회도 저랑 함께 공부하고 저랑 함께 스케줄 짜가지고 저랑 함께 공부하는 일을 했었죠. 하루가 정말 엄청 바쁜 세월을 보냈어요. 아이가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자 이제는 수학만큼은 내가 손을 좀 놔야겠다. 제가 우리 아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공부방도 같이 겸했거든요. 그런데 내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방 인원을 축소화해서 소수 인원만 가르치고 내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뺀 거죠. 내 작은 아이 가르칠 수 있는 시간, 공부방에서 다른 아이를 가르치는 시간, 우리 큰아이를 가르치는 시간을 이렇게 분배해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이가 크다 보니까 이제 작은 아이에 대한 교육에 그 역할이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5학년이 되는 아들한테는 어느 정도 시간을 조금 덜 투자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 작은 아이를 좀 투자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수학을 손을 놓게 되면서 이제 이 아이를 학원에 보내게 되는 거죠. 학원에서는 시키는 대로 좀 하고 숙제를 그냥 꼼꼼하고 열심히 하지는 않아도 그런 대로 크게 무리가 없으면 아이를 그냥 두더라고요. 남자애들은 보통 덜렁거리고 꼼꼼하지 않고 대충대충하고 설렁설렁하고 아무리 순하고 모범적인 아이일지라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역시나 우리 큰아이도 남자이기 때문에 딱 선생님이 야단치지 않을 그 선만 딱 지키더라고요. 이 선만 넘으면 야단을 칠 것 같고 이 선만 넘으면 선생님한테 혼날 것 같은데 그 선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머리를 써가면서 요령을 피우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학원에서는 그냥 아이가 잘하고 있어요. 아이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잘 따라가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선생님 말씀대로 잘하고 있는 줄 알고 믿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구멍이 뻥뻥 뚫어져 있더라고요. 2년이 지나고 나서 그 구멍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그 구멍을 메꾸려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고 우리 아이 성향에 대해서 우리 아이 그런 학습적인 능력을 정확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진단하셔가지고 정확한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으면 내가 집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좀 메꿔가고 내가 함께 도움을 주어가면서 아이를 잘 케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무조건 잘하고 있어요. 잘 따라가고 있어요. 훌륭해요. 라고 말해서 그 2년의 세월을 그냥 보냈더니 이 구멍을 메꿀 수가 없더라고요. 구멍을 메꾸기엔 아이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아무리 메꾼다 하더라도 메꾸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선생님을 좀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공부방을 운영할 때 그렇게 하지는 말아야겠구나. 차라리 솔직하게 아이의 장점과 아이의 단점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학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해줘서 나도 아이를 조금씩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학부모님한테 이거를 알림으로써 학부모도 알고 있어서 학부모님도 집에서 이거를 서포트하고 케어해줘서 이 세 발자국이 맞춰서 아이를 잘 메꿔 갔으면 구멍이 생겨서 그 구멍이 점점 커지지는 않게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방을 운영할 때 문제만 일으키지 않는 아이가 잘한다라고만 말씀드리지 않고 아이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아이의 공부 성향과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과 앞으로 어머니하고 학원 선생님하고 어떻게 발을 맞춰서 아이를 잘 이끌어갈 건지 서로 협약하고 서로 의논해서 아이를 잘 끌어가는 그런 공부방을 운영해야겠구나. 그래서 나는 공부방을 운영을 할 때 정확하고 확실하게 아이의 성향을 말씀드려야겠구나 라고
제가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아이를 보내고 싶은 그런 공부방, 그때 내 공부방을 어떻게 운영해야겠다라는 철학이 생긴 거죠. 또 두 번째, 내가 공부방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싶었냐면, 한 5학년 정도 되니까 남자아이들은 사춘기가 오더라고요. 참 5학년도 빠르죠. 저희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춘기가 왔는데 5학년 때 아이가 사춘기로 오니까 이 표정도 달라지고 이 말투도 달라지는 거예요. 엄마하고 더 이상 그 교감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아이하고 엄마가 거리가 멀어지면서 엄마가 하는 얘기는 모두 다 100% 잔소리로 듣고 귀담아 듣지 않더라고요. 사실상 초등학교 때 아이를 키우다 보면 결과로 가기 위한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동기를 부여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가 대화를 어느 정도 차단을 해버리고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도 아이가 귀담아 듣지도 않고 아이하고 함께 얘기를 하면서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면서 서로의 거리가 좀 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제3자의 조력자가 참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춘기가 오는 아이들에게는 학습의 실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고 아이를 끌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춘기인 아이에게는 아이와 함께 교감하고 아이를 함께 끌어주고 아이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에 긍정적인 말과 이런 여러 가지 철학을 심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던져줄 수 있는 선생님도 참 필요하다. 교육을 시키는 엄마 말고 제2의 조력자랑 함께 아이를 잘 끌어가고 리드한다면 사춘기인 아이도 잘 올바른 길로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선생님을 찾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했는데, 참 그런 선생님 찾기가 많이 힘들고 결국 찾지는 못했습니다. 사춘기를 맞이한 아이들에게는 공부를 시키고 단어를 외우고 학습의 실력을 높이 성장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단어 외우는 것보다 학습의 실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고 아이들의 실력을 높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의 성향에, 아이들의 살아가는 인생에 목표를 심어주고 동기부여를 줌으로써 어떤 공부 외에 다른 영향력을 주는 그런 선생님이 되어야겠구나라는 결심을 했죠. 그때 제가 또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나의 공부방에서는 단어를 외우게 하고 공부를 많이 시키고 아이의 학습 실력을 높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이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부반 선생님이 되어야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공부방의 철학이 생긴 거죠. 내 아이를 맡기고 싶은 공부방, 사춘기를 맞이한 내 아이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방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런 공부방을 이끌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름의 철학의 공부방을 형성이 된 거죠. 그렇게 저는 공부방의 철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공부방, 교습소, 그리고 학원은 어떤 철학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오늘 자신을 돌아보시고, 만약에 내가 그런 운영에 대한, 경영에 대한 철학이 없으시다면 오늘 하루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고 철학을 만들어서 1인 경영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아이들과 함께 발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긍정의 에너지 불러일으키는 화이팅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